저도 가끔씩은 육식갑자와 관련된 좀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래서 가끔 이 저녁 시간에 실전사주반에서 비슷한 사주들을 좀 모아놓고 강의를 할 때 같은 일주별 사주들을 좀 같이 모아놓고 특징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날 강의의 소재는 보통 뉴스에서 좀 화제가 되거나 제가 좀 영감이 오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정해서 실전사주반에 강의를 하는데, 오늘 문득 그 충공깽이라고 하는 기사를 좀 봤어요. 충공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 속어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충공깽. 몰라요? 충격과 공포다 이 그지 깽깽이들아의 줄임말이 충공깽이에요. 아마 좀, 그쵸? 40대들은 모르겠네. 20대들은 알죠? 아닌가? 이 충공깽은 저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1990년도에 전년대에 일어났던 걸프전의 그 작전명이 충격과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충격과 공포라는 작전을 해가지고 이라크군을 갖다가 박살을 내버린, 그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라크를 공격을 했는데, 다국적군이 미국을 중심으로 공격을 했는데 세계 4위의 군사력이야.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더 세. 탱크가 몇 천 대야. 게다가 자기 나와바리에서 싸운다고. 그래서 연합군도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나지 않겠나 우려를 했는데, 연합군 측에서는 수백 명 정도의 인명피해만 나고, 이라크군은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낸 정말 압도적인, 그래서 일명 그 작전을 충격과 공포 작전인데, 이후로 뭔가 충격과 공포, 쇼킹한 자극적인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속어가 충공깽, 이게 이제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들아, 이게 심슨 가족에서 이제 유행을 한 거예요. 이 수많은 짤이 있거든요, 이게. 수많은 짤이. 이게 이제 미국의 패권주의를 살짝 이제 비꼬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심슨 가족이라는 만화가 참 신비스러운 만화예요. 이 심슨이라는 만화가 시대를 앞서갖고 미래를 예언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내용들이 있더군요. 이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더라. 이게 이제 여기서 유행한 말인데, 심슨 가족에서. 가끔 사회적 그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충공깽 미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진 줄 알았더니 부자야. 뭐 그러면은 충공깽 재력, 뭐 이런 식으로, 뭐 충공깽 패션, 뭐 충공깽, 그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러고 충공깽, 뭐 이런 거 같은 거. 무슨 사주를 푸는데 충공깽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요 사주들을 6개의 사주 중에서 한 핵심적인 거 2-3개 정도를 좀 풀어드릴 거예요. 6개의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모두 갑자일주입니다. 이 중에 제가 좀 중점적으로 풀어드릴 게 요 사주하고 이 사주입니다. 김인현, 무진월, 갑자일주. 여성분이고요. 신민년, 임진월, 갑자일주. 나무위키, 제가 이제 즐겨보는 나무위키에 이제 충공깽 미모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거에 잘 안 흔들리는데 가끔씩은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분은 모델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이분이 웹툰 작가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웹툰 작가가 미모로 승부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 근데 웹툰 작가, 이게 모델이야? 그래서 이걸 남자들이 충공깽 미모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저도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방송에, 저도 가끔 보는 프로그램인데 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죠.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소개가 됐는데, 이분이 웹툰 작가입니다. 2018년에 네이버 웹툰 여신강림으로 데뷔를 했다. 여신강림 위에 단편 2편을 기술했다. 여신강림이라는 웹툰에 나오는 주인공과 이 작가가 외모가 너무 비슷하여 자기를 그렸다 해가지고 이제 뉴스에 화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 기사가 오늘 뭐라고 났냐 하면, 여신강림 웹툰 작가 실은 애엄마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어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기사를 내는가? 뭐 내가 말하기 싫으면 좀 모른 척하지, 이제 그런 거죠. 알고 봤더니 애엄마였다. 일찍 결혼을 했다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직접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들이 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여신 외모다 해가지고 미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돌싱녀이면서 아들까지 있다. 화제가 돼서 검색어에 올랐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가 일찍 결혼하면 이혼하는 사주인가? 라는 또 호기심이 동하여 이분의 사주를 생년월일을 대입을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월의 갑자 일주더군요. 근데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일명 충공갱 미모라고 해가지고 그 화제가 되신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세요. 이분은 직업이 작사가십니다. 김이나님이라고 하죠. 요즘 저도 무슨 프로그램이더라? 그 싱어게인 왕년에 노래 불렀다 묻힌 분들을 다시 발굴하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나와 있고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방송 프로그램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가수인가? 뭐 보아 닮았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 작사가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이력을 좀 봤더니 작사가 수입 대한민국 1위, 저작권 로얄티 수입 대한민국 1위.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봄이 되면은 벚꽃 노래가 나올 때마다 버스커버스커의 그 주인공이 벚꽃 연금을 받는다. 저작권 로얄티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나도 좀 건물주 임대료 문서 수익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내 생각과 아이디어로 지적재산권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주로 작가들 사이에서 많죠. 자, 작가 사주에 많은데 공교롭게도 요 김이나 작사가 이분하고 요 웹툰 작가인 이분도 그림 그려서 돈 버시는 분이잖아요. 이분도 일종의 문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형태. 그래서 공통성이 많아서 이 진월의 갑자일주들의 사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사주인데요. 이분이 그 일명 야옹이 작가로 알려진 여자분이시고 이분은 그 김이나 작사가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우리 두 개의 사주 보면서 우리 공부거리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얘기를 한 292강 사회의 재성을 나의 인성으로 끌어오는 사주 갑자일주편 사회의 재성을 나의 인성으로 끌어오는 사주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서구당의 주특기이자 장기인 연월일시 관법적 표현이에요. 연월일시 관법적. 그러니까 사회의 재성을 나의 인성으로 끌어온다는 것은 사회궁에 재성이 있는데 일시궁에 인성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일시궁에 있는 인성으로 사회궁에 있는 재성이 합으로 연결될 때 돈이 나한테 따라붙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의 인성, 생각, 창작, 문화, 예술적 활동이 사회의 재물을 끌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분이 작가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일명 나의 인성으로 사회의 재성을 끌어오는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갑목일주 계열에서는요, 요 갑자일주가 일지의 인성을 가지고 있죠. 또는 뭐 갑자일주가 아니더라도 뭐 시주에 인성이 붙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자신의 직할 에너지인 내 몸뚱이, 직할 에너지인 일지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야옹이 작가 사주인데요. 신민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31 정도? 맞나요? 29인가? 31 맞죠? 예, 야옹이 작가. 이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주에서 좀 참고해서 볼 거는 이거죠. 정관, 편인, 관인, 상생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관의 사랑을 받는 사주다. 관의. 근데 대문밖의 정관이니까 불특정 다수의 관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주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제 재생관하고 관인상생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예전에 재생관, 관인상생 강의하면서 재생관은 냉장고 채우는 사람, 관인상생은 냉장고 빼먹는 사람. 그러면 채워놓지 않고 빼먹기만 하면 어느 날 냉장고가 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기도 했죠. 자, 정관, 정인으로 재생관을, 관인상생을 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빼먹는 사람.
정관 편인으로 관인상생을 하게 되면 자칫 관설이 나서 푸짐하게 뻔해 먹다가 어느 날 냉장고가 빌 수 있다 같은 거죠. 대체로 재생관은 관이 잘 되게 해주는 스타일이라고 본다면 관인상생은 관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관을 잘 되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과 관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거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비서다, 비서. 아니 내가 만약에 오너다, 무슨 사장이다. 내 참모나 부관, 비서를 재생관 형태로 둘 것인가, 관인상생 형태로 둘 것인가. 특히나 이렇게 천간의 사회궁에 이렇게 관인상생이나 재생관이 들어서면은 요게 아주 그냥 이게 사회적 에너지, 드러난 에너지니까 확실한 건데, 요 사회궁 자리가 주로 재생관을 하는 형태의 사주가 내 수석 비서가 되면 나 잘되게 해주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자시고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근데 관인상생이 되는 사람을 내가 내 비서로 뽑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보통은 내 마음에 들게 일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게 일하는 사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비슷하긴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주가 관의 사랑을 받는 사주예요. 그런데 제격이야. 제격이면 말 다 했지. 재성은 사주의 중심센터 코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격의 관인상생은 재생관도 해주면서 관인상생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명예가 아주 높겠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갑목이 금기운을 가지게 되면은 갑곡 이렇게 깎아놓은 갑목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뭐 모습이 좀 반듯하다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이 사주에서 12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오늘부터 이제 낮 시간 강의에 12운성 강의를 진행을 했죠. 12운성 쪽으로 진토라고 하는 에너지는 천간에 있는 무슨 에너지를 임묘시킵니다. 창고에 집어넣었다, 입고시킨다, 임묘시킨다라고도 표현해요. 무슨 에너지를 임묘시키죠? 진토는 천간에 임신을 임묘시킵니다. 천간에 임신을. 임신은 같이 놀아요. 그래서 12운성 기운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갑, 개 같이 움직이고, 병무, 을 같이 움직이고, 뭐 경기, 정 같이 움직이고, 임신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같이 흥했다가 같이 임묘된다. 그럼 이 사주는 진월의 사회가 살다 보면 관인상생을 임묘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의 사주는 일찍 결혼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되게 애절한 사랑이나 무슨 사연 있는 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뭡니까? 관의 사랑을 듬뿍 받은 거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훅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 그럼 뭐 무슨 소설 속의 남자라든가 뭐 이런 무슨 소설 속의 남자 같은 모습, 뭐 나를 확 사랑했다가 확 사라지는 뭐 연애할 땐 막 뭐든 다 해줄 것 같았는데 뭐 이게 일정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아마 결혼을 하셨다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안 나왔는데 이혼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주는 그럴 수 있다. 이게 다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운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글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조언을 하자면 이런 경우는 결혼은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겠고, 다음 결혼하기 전에 경제활동을 먼저 할 것.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남자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해결하면 안 되고 내가 경제 자립을 갖추고 연애와 결혼을 들어가면은 안전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또는 남자친구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를 좀 여러 번, 영화 같은 사랑을, 소설 같은 사랑을 여러 번 했다가 한다면은 액땜이 될 수 있죠. 근데 20대 초반에 지금 나이가 31살인데 우리 초동생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20대 초반에 이제 어떤 뭔가에 홀린 듯 인연의 카르마를 아마 갚았을 것인데, 인연의 카르마예요. 원래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 나하고 몇 달 이상 사귄 인연이 있다. 이거 다 전생 인연 카르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고 갚아야 될 것을 갚았고 주고받을 것을 주고받고 나니 서로 인연관계가 해소가 돼서 헤어졌다 같은 거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주 인연관계가 아주 급해서 평생 살면서 갚아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몇 달 만에 헤어졌으면은 부채가 얼마 안 되는구나, 뭐 주는 관계인지 받는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죠. 자, 제격의 관인 상생이 엄청 잘 되고 있으면서 재생관까지 하고 있는 사주의 형태가 되고요. 그럼 이런 형태의 사주는 내가 어떤 특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의 인성적 재능이 사회에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럼 이런 사주가 문화예술계통에서 일을 하면은 상업작가, 상업예술인, 문화사업가, 뭐 요즘에는 문화사업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졌는데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문화사업 이런 거 없었잖아요.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거의 없었잖아. 뭐 옛날에는 보통은 뭐 학원장, 뭐 학원 강사, 뭐 선생님, 교육사업, 뭐 출판사, 뭐 그다음에 이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부동산 또는 뭐 증권사 이런 데들 인성으로 정보 자격 학문 지식으로 사회에 재성 가지고 들어오는 형태. 근데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이면은 문화예술가도 될 수 있죠. 사주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진월의 갑자일주. 이 사주도 진월의 갑자일주. 와, 이 사주는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정인적인 생각과 학문을 발휘하기만 하면 사회에 있는 돈이 제발 저희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 뭡니까? 작사만 했다 하면은 돈이 들어오는 사회의 돈이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사주는 뭐 동화책 작가를 해도 될 것 같고, 뭐 작사가를 해도 될 것 같고, 뭐 소설가를 해도 될 것 같고, 뭐 남편이 엔터테인먼트사 이제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요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요계 인맥들이 많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사업가죠. 이런 형태를 보면은 문화예술 사업가라고 보면 되겠죠. 간목이 자수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게 일명 간목이 한겨울에 우뚝 서 있는 무슨 자수라고 하는 잔잔한 호수 위, 정보의 바다 위에서 꼭 이 수상식물처럼 솟아있는 모습인데 사회에 있는 재성이 들어와서 나를 안정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재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도 돈 벌 수가 있고 저렇게도 돈 벌 수가 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주가 먼 곳에 있는 기토를 갑기압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자미원진이 날 수가 있죠. 자미원진은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차갑고 냉정하며 밑바닥에 촥 가라앉아 있는 꼭 갑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주도 안반수 깊은 곳에 깜깜한 곳에 깊은 곳에 고압축으로 모여있는 여러분 12지지에서 가장 고압축 해놓은 게 뭐예요? 자수 내지는 축토잖아. 그 중에서도 대장은 자수잖아. 그러면 인성의 바다가 깊은 곳에 압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 미토는 어떤 토예요? 미토는 숯불 같은 거잖아. 숯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미토잖아. 그래서 이게 자미원진이라는 뜻은 갑기압해서 자미원진 했다가는 제주도 깊은 바위 속에 안반수를 추출하는데 안반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저수지가 메말라 버렸어요. 같은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냉장고에다가 뜨거운 국 집어넣기 같은 거예요. 뜨거운 국을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냉장고에 확 집어넣어. 물론 냉장고에 집어넣어 버리면 일찍 식겠죠. 근데 반대로 냉장고의 온도가 올라가서 냉장고에 있는 다른 식품들이 상해버릴 수도 있겠죠. 이게 그래서 자미원진은 잠깐 되는 스팟 되는 건 괜찮아도 지속적으로 자미원진이 가해지면서 지지에서 사오미 화국이 펼쳐질 경우에는 자수 말라버릴 수도 있다. 이게 인성소진이에요. 인성소진. 제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사주에서 제극이 나는 형태는 내 인기, 내 이름, 내 인기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먹는 제극인이란 말이야. 이게 좀 낮은 수준에서는 뭐예요? 뭐 다단계 마케팅 같은 거죠. 너나 알지? 근데 물건 좀 사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무슨 일일 찻집 같은 게 있었는데 일일 찻집을 봉사활동 같은 걸로 해. 그러면 선배들이 일일 찻집 한다 그러면 후배들한테 일일 찻집 티켓을 100장씩 주면서 야 100장씩 다 팔아와. 한 장에 10,000원이야. 근데 그 10,000원 들고 가면은 차 한 잔 주잖아. 무슨 500원짜리 콜라 하나 주잖아. 완전 풍리 아니야 그거. 그럼 그 한 장에 10,000원짜리 일일 찻집 티켓을 어떻게 팔어? 너나 알지? 한 장만 사줘. 같은 거잖아. 우리가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산단 말이죠. 그 무슨 우표 같지도 아니 이런 말하면 좀 그렇다. 그게 결핵 환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씨를 엄청 비싼 값에 거의 반강제 의무적으로 이거 다 인성팔이야, 인성팔이. 야, 불쌍하잖아. 주머니 좀 꺼내. 같은 거. 근데
이게 자칫 과도하면 사람들이